빨갱이와 매국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빨갱이는 본래 공산주의자를 저속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6.25 때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니 저속한 표현 한 가지쯤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뜻이 확장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사용된다. 그래서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한다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설명하기라도 하면 빨갱이로 불리기 일쑤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정치적 관점이 배제될 때에는 특이하게도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빨갱이는 보수론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하는 말이 되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매국노이다. 사전은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매국노가 흔히 사용되는 상황은 일제와 관련된다. 일본 제국의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것이 그 일례이다. 빨갱이가 북한과 관련된 것처럼 매국노 또한 주로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야기되며 정치가 개입될 때 더욱 두드러져서 친일파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말이 되었다. 그렇지만 매국노라는 말은 빨갱이와는 정반대로 진보론자들이 보수론자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말도 거의 정치적인 용어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빨갱이는 6.25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구체적으로는 이승만 정부가, 매국노는 일제를 배경으로 하는 대한민국, 구체적으로는 김구의 임시정부가 그 중심에 있다. 이 때문에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보수론자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매국노를 외쳐대는 진보론자들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 4월 11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원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했다. 초대 장관 박민식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 즉 매국노가 아니라는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백선엽은 1920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 성인이 된 후에는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단도특설대의 장교로 청년 시절을 보냈다. 백선엽은 일제 패망 이후에는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던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일했고, 그 후 지금의 국군인 국방경비대에 장교로 군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능력이 출중했던 백선엽은 6.25 직전 대령으로 사단을 지휘했으며 전쟁 중이던 불과 몇 년 사이 준장, 소장, 중장을 거쳐 1953년 1월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이 되었다. 박민식 장관의 신념에 찬 주장은 이념과 절대적으로 연관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보수 정부에서 자신이 보수 전체의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박민식 장관의 발언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진보 진영은 심지어 백선엽 자신의 회고록에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대목을 예로 들며 백선엽이 친일파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선엽이 교사가 되면 군복무가 면제되는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도 전쟁이 한창인 만주로 가서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때문에 백선엽이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사업이 시작된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신문은 친일파 대 구국영웅, 백선엽 논란에 쪼개진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다. 사실 백선엽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의 시작점에 대한 논란처럼 순전히 정치에서 비롯된다.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선엽이 영웅인가?
아닌가와 같은 논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국가관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측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구국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측은 6.25 당시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양측 모두 국가가 중심에 있다. 나라가 두 개라도 된다는 말인가? 사실 빨갱이와 매국노는 합리적인 논의나 설득이 불가능한 말이 되었고, 국가나 민족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를 죽이려는 권력 싸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모두에게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 된 것이다. 국가는 하나인데 이념에 의해 둘로 쪼개진다고? 참 어처구니 없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물은 적이 있다. 빨갱이와 매국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빨갱이를 팔고 매국노를 파는 사람이 빨갱이이고 매국노 아니겠는가? 양쪽 모두 깊숙한 곳에 자신의 이익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정성원은 다음처럼 말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실상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을 자꾸 규범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규범성의 근원을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의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에서 추구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한국 정치에서 절대성과 절대악이 맞부딪히는 장엄한 신화적 세계관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한다. 이러한 신화적 세계에서 정치인들 스스로는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띤 마치 절대이성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영웅으로 한국의 정치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는 빨갱이나 매국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일터를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작지만 결국 국가를 위한 일일 것이리라고 믿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라는 미명하에 툭하면 애국을 들먹인다. 애국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국가가 살아야 국민이 살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나라를 들먹이며 빨갱이와 매국노를 외쳐댈 뿐 일반적인 소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념 논쟁 속으로 국민을 몰아간다. 이제는 배설하듯 쏟아내는 남을 향한 비난에서 벗어날 때이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인 베이컨은 우리의 정신을 왜곡하는 거짓 개념을 경계하고 그것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요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컨은 거짓 개념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하나가 시장의 우상이다.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만나고 상인과 물건 가격을 흥정한다. 대화가 필수적이어서 말이 사용되는데 부적절한 말의 사용은 오히려 흥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말은 일상의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수히 많은 텅 빈 논쟁과 환상만을 자아낸다. 빨갱이와 매국노의 고집스러운 사용은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빨갱이를 소리 높여 불러도 매국노를 목이 쉬어라 외쳐도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침묵이 그만하라는 가장 큰 외침이지 않은가. 그렇게 빨갱이와 매국노를 외쳐대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 감사합니다.